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유대한문연수원의 김세웅입니다. 네, 벌써 오늘로 벌써 11강째가 되네요. 11-25 보시면은 고난엔 사음욕하고 기한엔 발도심이니라. 배부를 포자죠. 나는 따뜻할 자. 사람이 배부르고 이제 몸이 따스우면 그 음욕을 생각하게 되고 기한, 굶주릴 기 찬란이죠. 굶주리고 이제 추위에 떨거나 그럴 적에는 도심을 바라게 된다. 우리가 도심 말은 잘하는데 막상 도심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지가 좀 막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도심이라고 한 첫째 바르고 착한 길을 따르는 마음, 그걸 도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불교에서도 도심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가 부처의 깨달음인 보리를 구하는 마음. 또 두 번째가 선도, 그러니까 착한 도죠. 정도, 바른 도를 닦으려는 마음. 대체로 이런 이제 도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불교의 것을 뭐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일본 바르고 착한 길을 따르는 마음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배부르고 따뜻할 때는 이제 음욕을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춥거나 이제 굶주릴 때는 이 도심이 바라게 된다. 그러니까 이 도심 바르게 되는 게 너무 사람이 그 환경이 좋아서 배부르고 따뜻하면 오히려 생기지 않고 어려울 때 생기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이 안빈낙도라고 하는 걸 아마 그런 데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소광이 왈, 현인 다재즉 혼기지하고 우인 다재즉 ik기관이라. 소광이 어떤 사람인 걸 또 잠깐 봐야 되겠죠. 소광, 전한. 우리가 전한 후한을 보통 가리게 되는데 유방이 세운 나라가 한 나라죠. 그런데 그게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이제 그 왕권을 찬탈해가지고 신나라라고 하는 걸 세웠어요. 근데 그 신나는 게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무제에 의해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후한이라고 하고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삼국지, 뭐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제갈량 이때 나올 때 이게 이제 후한 망할 때쯤 무렵에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전한이라고 하는 거는 유방이 세워서 그 이제 신나라 왕망에 의해서 신으로 될 때 그때까지 이제 얘기죠. 그래서 그 전한 선제 때 사람이라고 그래요. 소광이 자는 중흥이며 춘추에 정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소가 성이겠죠. 이름이 광이고. 뭐 중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성도 뭐 만만치 않은데 우리나라 성은 뭐 될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성씨들이 있죠. 그 소광이라고 한 사람이 말하기를 현인, 어진 사람이죠. 어진 사람이 이제 다재,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 뭐 지금식으로 하면 뭐 돈을 많이 갖게 되면 뭐 이런 식이 되겠는데 손기지하고 그 뜻을 그 손상한다. 덜 손자죠. 그 뜻을 아무래도 너무 이제 사람이 어진 사람에도 재물이 많게 되면은 그 재물에 이제 그 이끌려 가지고 그 뜻을 잊어버리게 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 우인, 그 이제 현인에 대한 이제 그 반대적인 의미에서 우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다재 재물이 많은즉 그 허물을 더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워낙 또 허물이 있을 텐데 혹은 거기다가 이제 재물까지 많으면 그 과실이라고 할까 허물을 더하게 된다.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필요하죠. 살아가려면 재물이 있어야 돈도 좀 있어야 생활하는데 그래도 사람 노릇도 할 수 있고 뭐 아플 때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또 너무 많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제대로 구실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현인들도 그 뜻을 잃게 되고 어리석으면 더군다나 그 과실이랄까 허물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물 갖는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재물을 어떻게 잘 우리가 운용하느냐 다스리냐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을 보시면 인빈지단이요 복지심령이니라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지고
어, 복이 이르면 그 마음이 영통해진다. 마음이 뭐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공부도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여건이 여러 가지 좋지 않으니까 그 생각하는 뭐 지혜랄까 뭐 이런 것도 좀 짧아지는 것 같고 에, 복이 이르게 되면 사람이 좀 여유가 있게 되면은 마음도 맑아지게 됐죠. 우리가 뒤주에서 인심난다 그러나요? 그럼 뭐 가지고 있어야 남도 좀 도울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돕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돕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대체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야 좀 남에 대한 생각도 더 하게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을 보시면 불경일사면 부장일진이라.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장이라고 하니까 부장이라고 있는 거는 불의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되는 어떤 초성이 오면은 앞에를 부로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정. 그런데 이제 불편한 것 뒤에 이제 받침이 있는 것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말씀을 잘못했는데, 아트만 초성이 아니라, 틀린 말은 아니었군요. 어쨌든, 에, 받침이 아니라 이제 디귿이나 지읒 외에, 시 오면은 이제 부로 발음하지만 그 외에는 다 장을 그대로 살려서 발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경일사면 할 때 경은 우리가 경제할 때 경자인가 이들은 겪을 경자, 뭐 지날 경자, 뭐 경험한다 이런 얘기인데 한 가지 일사니까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부장 잘하지 않는다. 뭐 일지 한 가지 지혜가 잘하지 않는다. 그만큼 이제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경험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다고 모든 걸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없고 뭐 직접 경험이 제일 낫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뭐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뭐 책자나 또는 영화 뭐 또는 이제 그 역사서 이런 걸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하나의 토대로 삼아서 어떤 일은 해서는 되고 해서는 안 된다든가 어떻게 할 때 효과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비종일유라도 불청이면 자연문이라 시비 그 옳고 그름이 시비죠. 옳을 시 그를 비 시비니까 그냥 시비거리가 하루 종일 있다라고 하더라도 불청, 들을 청 아니 부리니까 듣지 않으면 자연문이니라 스스로 자자 그러하련 자연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시비를 걸더라도 그거 같이 싸우게 되면 싸움이 게 되니까 어떤 때는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게 필요하죠. 저같이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상당히 성격이 낙천적인 분이 계세요. 그분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대충 어떤 일에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비거리가 제대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에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어, 하고 이제 넘어가다 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하다 보면은 싸움이 안 되는데 그거를 또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은 자칫 싸움은 싸움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세상 일에 다 그러려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상당히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가 또 나오네요. 내설 시비자는 편시, 뭐 변을 읽기도 합니다. 편시 시비인이라. 올레자 설 와서 시비를 말하는 자는 곧 또는 문득 이것이 시는 뭐뭐 이것 또는 니콜 곧 그 시비를 하는 사람이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다. 가만히 있는데 와서 뭐 듣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걸게 되면 시비를 논하게 되면 이제 그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세상 시비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특히 이제 정의나 부정의 같은 걸 따질 때는 이걸 분명히 해야 또 사회가 정의롭게 되니까 개인적인 거는 뭐 좀 이렇게 참고 넘어가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공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또 명확히 해서
내가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까 공적인 문제에서는 좀 이런 것들 따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이제 서로 싸움하게 되고 뭐 다루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좀 얘기를 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잘못 생각한다든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거나 할 수 있을 때 좀 토론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토론 문화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묻고 넘어가는데, 그게 어떤 문제 해결점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그냥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이쪽은 무조건 옳고 저쪽은 그르다는 식의 어떤 잘못된 관념들이 사회에 굉장히 어떤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어서, 어쩌면 그런 부분은 터놓고 이렇게 톤을 내서 좀 서로 이렇게 다가가는 내 부족한 걸 고치고 저쪽도 잘못된 것은 좀 서로 고쳐가면서 맞춰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음, 격양시에 운하되 평생의 부작 추미사면 세상의 응무 절치인이니 대명을 기유 준 완섭가 노상의 행인이 왈 구승빈이라. 격양시, 뭐, 앞에도 이제 격양시에도 나왔는데, 격양시에 그 이르되, 평생에, 한평생 살아가며, 추는 이게 찡그릴 추자일까? 그럴 겁니다. 미는 이제 눈썹 밑자죠. 눈썹을 찡그릴 일을 짓지 않으면, 그 지을 자, 뭐, 만들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세상에 응당 절치인, 어떤 그 일을 그럴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니, 대명을 큰 이름을 어찌기자 어찌 완석이니까 이건 뭐 굳센 단단한 돌에 주는 새기는 거죠. 새길 필요가 새길 것이 있겠는가? 노상 길 가는 가운데죠. 노상 길에 길 가는 가운데 행인이 구승빈이라 그 말하는 것이 그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떤 비보다 승, 이 일승자입니다만 나을 승이라고 되기도 합니다. 그 비에 새겨진 것보다는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더 나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냥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전해지고 전해질 때 그것이 어떤 비석에 새겨져 있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가급적이면은 눈썹을 찡그릴 일, 이마를 찡그릴 일 같은 거를 안 하고,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일을 갈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는, 우리가 가끔 보면 정치인들이 뭐 하는 행태에 대해서 화날 때가 많죠. 뭐, 크게 이를테면 남에게 이제 또 눈을 찡그리게 하는, 본인이 눈을 안 찡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찡그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그거는 뭐 비석에 새겨진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음식점 같은 것도, 뭐 내놓고 선전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의 어떤 입소문으로 뭐 어디가 잘한다더라 하는 것들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유사 자연향연을 하필 당풍립고 이건 사향노루의 그 사자죠. 그 사향노루는 자연히 그 향기가 있거늘 누가 모르지 않아도 그 향기가 난단 말이죠. 하필 당풍립고 어찌 반드시 바람의 이제 앞에 그 당나귀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향기가 더 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설 필요가 없단 말이죠. 사양누루 같으면 뭐 바람이 안 불어도 스스로 그 향기가 나게 되기 때문에 어찌 반드시 그 뭐 바람의 앞에 서서 바람을 향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선한 행위를 하면은 뭐 그걸 구태여 뭐 어디 가서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전해지게 돼 있고 거꾸로 나쁜 일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못돼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행하면은 그런 것도 소문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의 해가 될 테니까 뭐 이거는 하나를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유복 막향진하라. 복진 신빈궁이요 유세 막사진하라. 세진 원상봉인이라. 복해 상자석하고 새해
상자공하라. 인생 교여치는 유시 다 무종이니라. 네, 유복, 있을 유복이니까 복이 있어도 막 뭐뭐 하지 말라, 누리지 말라, 다 누리지 말라, 다 할 진짜. 내가 복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 누리지 말라. 그리고 복진 신빈궁. 그 복이 다하게 되면은 몸이, 자기 자신이 어떤 그 빈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있으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 좀 그런 것들을 잘 아껴서 남에게도 좀 나눠주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복이 다 떨어지게 되면 나 굉장히 궁핍한 사람이 되는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고 하면, 물론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보답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외로움을 어떤 견딜 수 있는 부분도 될 거예요. 옆에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베푸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때, 복 같은 거 있다고 그냥 좋다고 뭐막 써버리면은 정말 복이 다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처지에 특히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보다 되었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게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자기가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은 더 살기 어려운 생각일 수 있죠. 우리가 나아지는 거는 따라가도 더 못해지는 것들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세 막사지나라. 그래서 세는 이제 세력, 권세, 뭐 그런 거겠죠. 세력이 있을 때, 이를테면 사진, 그걸 다 뭐, 부릴 사자다. 다 부리지 말라. 권세가 있다고 막 함부로 그걸 다 부리지 마라. 세진, 그 권세가 다 하게 되면 뭐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서로 만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권세 있을 때 남을 좀 잘 용서한다든가 좀 이렇게 덮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자기가 권세를 잃었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를 붙지 않겠지만 권세가 있다고 막 그 권세를 휘둘러서 남에게 못된 일을 불면은 그 권세가 다했을 때 보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죠. 복해상 자석하고 그래서 해는 뭐 별 의미 없이 이제 쓰이는 것들인데 복은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도 항상 스스로 공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어, 그 몸을 낮춰서 겸손해야 되겠죠. 인생 교여치는 인생이 교만할 교자죠. 인생이 교면하고 더 여는 뭐뭐과 뭐뭐와 그러니까 치는 이게 사치하다를 치자입니다. 어, 인생에 있어서 교만하고 사치한 것은 유시다무종이니라. 신앙은 있지만 무종, 끝이 없는 것이 많단 말이죠. 대부분은 끝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권세가 있을 수도 없고 뭐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있을 때 좀 잘 하는 게 그 없을 때를 대비해서 상당히 필요한 거죠. 음, 뭐늘 그런 게 있다고 이제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좀 없고 또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늘 또 거기에 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희망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또 많이 이루어지죠. 아예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다음은 이제 왕참정 사류명예 왈 유여 부진지 교하야 이환 조물하고 유유여 부진지 록하여 이환 조정하고 유유여 부진지 제하야 이환 백성하고 유유여 부진지 복하야 이환 자손이니라. 이 환자가 계속하는데 이거는 뭐 돌려준다는 얘기죠. 왕참정. 이 참정은 무슨 벼슬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참정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북송 때에 아까는 왜 전한 뭐 후한 얘기를 했잖아요. 대부분 중국이 전자가 붙은 거는 먼저고 후자가 붙은 건 뒤고 마찬가지 또 북송 남송 할 때는 북자가 붙은 게 먼저고 남자가 붙은 게 뒤인데 왜냐면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망했거나 그러다 다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외적에 의해서 쫓겨나거나 하면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쫓겨가나 그렇기 때문에 북송하면은 만약에 한 나라씩 오면 전송이 되고 남송이 후송이 되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북송하니까 같은 송나라인데 이제 북쪽에 있을 때 이제 송을 말하는 거죠. 북송 때 진종 1719년 1720 이거는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요거 뭐 제가 실수로 한 것 같아요. 이게 고려 때 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고쳐야 되겠네요. 북송 진종 때 정치가로 이름은 단이라고 합니다. 어, 이름이 아침 단자죠. 마침 단자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이름이 있는데, 이성계, 조선 태조 이름이 이성계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성계 이름 중에 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쉬를 한다고 그래서 얘기해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명이라고 하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명과 희가 원래 달랐는데 어느 순간에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쉬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보통 이걸 쉬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성계의 그러니까 그 조선 태조의 쉬가 이제 단위죠. 그러니까 이 단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쉬를 한다고 해서 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우리도 보면은 그 너의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면 뭐 제 이름을 예를 볼까요? 뭐 세봉이면은 뭐 인간세의 밭들봉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김세봉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요즘은 이제 뭐 대통령 이름도 막 연호를 하니까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단일한 이름을 못 부르고 뭐라고 하냐면 아침 단자죠. 아침 조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자로 해서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같은 뜻을 가진 다른 거로서 읽음으로 인해서 이를 그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엉뚱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는 뭐그 피해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회가 있을 때면 아마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왕참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좀 벼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왕치성 가진 아까 왕단이라고 했죠. 사료명에 그 남겨두는 그 명, 우리가 좌우명할 때 명이죠. 그 네 가지라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말하기를 유여 부진지교 그 남음이 있는 것을 다 남음이 있는 그 다 쓰지 않는 교묘함, 기교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남겨두어서 이환조물하고 그 남겨둠으로써 이자가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것으로써 조물은 조물주. 우리가 이제 뭐 하느님, 뭐 부처님 하는 식이겠죠. 황제 옛날 같으면은 그 조물주에게 돌려주고 유유 부진지로 남음이 있어서 다 쓰지 못한 그러한 녹은 남겨두어서 이환 조정하고 조정에 돌려주고 이거는 뭐 이제 지금 같으면 공무원의 나라에 돌려주고 이런 식인데 뭐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런 생각을 이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유역 부진지제 남음이 있고 그 남음이 있어서 부진지 다 쓰지 못한 재물 뭐 돈도 마찬가지겠죠. 는 남겨두어서 남겨둠으로써 백성에게 돌려주고 어, 유유여 부진지복. 그 남음이 있어 다 쓰지 못한 복은 남겨둠으로써 자손에게 그 돌려줘라. 그러니까 자산 같은 게 뭐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복도 그런 거고 혼자 다 쓰지 어떤 그 남은 하다 보면 좀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냥 다 소비하지 말고 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이 되도록 그래서 재주가 많은 것도 뭐 그냥 있다고 막 그거 다 쓰지 말고 남은 게 있으면 또 이제 그거 안고 돌아 뭐 저 조물주의라는 거는 이제 하느님한테 돌려주라는 얘기니까 그 우리가 하다못해 밥을 먹더라도 우리가 옛날에는 뭐 8분법이라고 그랬던가요? 10을 한 그릇이라면 8분 정도를 먹고 뭐, 80% 정도를 먹어야 뭐 건강에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옛날에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실제로 시골에서도 그 전에 보면은 뭐 밥을 먹기 전에 보술에 그러면서 이 밥을 떠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뭐 짐승들도 먹게 하고 한 건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이 필요한지 모르죠. 여기서 말하는 녹두 남은 게 있으면 조정, 어떤 사회의 환원, 돈 많이 벌어서 사회 환원하는 거하고 좀 관련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물 같은 거 많이 썼으면 다른 사람에 돌려준다든가 자손에게 복을 남겨준다든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 천을약이 미위기요. 득인 1호 승천금이니라. 황금 천냥.
요새 금값이 굉장히 세죠. 뭐, 조금 다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털량이라면, 그래서 이게 뭐, 가늠이 잘 안 가는데, 뭐, 한 천 킬로그램이라고 합시다. 굉장히 큰, 이를테면 돈인데, 그것도 귀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귀할 게 없고, 득인 일억, 사람의 말 한마디로 얻는 거. 물론 여기서 말 한마디라고 하는 거는 좋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쓸모 있는 말, 어떤 교훈이 될 만한 말을 얻는 것이 아까 낫다고 그랬죠. 천금보다 낫다. 그만큼 이 사람의 어떤 좋은 말 같은 거.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공자 같은 경우는 정해진 스승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나 배울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공자가 그 어떤 조정에 들어가서 뭐 예에 대해서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저 사람이 뭘 모른다 막 하고 그랬던데 그게 예라고 하는 거죠. 알지만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구재구하는, 물론 그렇다고 너무 심하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정확히 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말 같은 거를 남에게 들으려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런 거를 평생에 자기의 이제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천금이나 뭐 황금 천량이 중요치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그 가치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어, 어떻게 보면 요새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나고 돈 났는데, 이건 뭐 돈 때문에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런 풍조가 너무 많죠. 지금 트럼프나 뭐 이런 전쟁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도 보면, 바로 그 어떤 자본주의적인 색채, 어떤 돈이라고 할까, 뭐 국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남의 국익을 해쳐서 되겠습니까? 전쟁을 한다거나 서로 어, 유무상통, 서로 간에 있고 없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 있는 것과 저쪽 없는 것, 저쪽 있는 것과 나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것이 무역 아닙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기여 보비할 수 있는, 그래서 평화롭게 다 잘 살 수 있는데,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쓸 어떤 것들을 많이 없애지 않습니까? 무슨 짓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전쟁은 전 일단 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에, 북한에 분명히 어떤 인권적인 문제 같은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하고 전쟁을 안 하려면은 평화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존중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써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하냐? 그건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좋게 말을 하고 좋게 하자고 하고, 그래서 남북한이 통해서 어, 당장 통일이 안 오더라도 서로 어떤 뭐 체육적인 어떤 문화적인 교육적인 것들을 어떤 통해서 좀 어떤 신뢰를 쌓아가지고 철도를 해가지고 유라시아까지 다그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을 통해 러시아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급적이면 평화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뭐 잠깐 엉뚱한 소리 했는데, 교자는 절지노요, 고자는 락지문이라. 교자는, 교라고 하는 것은 재주 있는 사람, 뭐 기능이 뛰어난 사람, 뭐 그런 사람이죠. 재주 있는 사람은 어떤 조라고 하는 거는 재주가 없을 졸자, 이를테면 재주가 없는 사람의 노예이고, 고자, 괴로움은 어떤 즐거울 낙자, 즐거움의 어머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모임에서도 보면은 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청소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말을 잘하거나 뭐 뭐를 잘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 일을 많이 맡아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재주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이 재주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재주 없는 사람들의 노예 노릇하는 꼴이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인데, 하여튼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괴롭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괴로워보지 않으면 즐거움이 뭔지도 모를 수 있겠죠. 맨날 잘 먹고 잘 살면은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좋은 거 해도 좋은 줄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에게 또는 굶주린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이나 밥 한 그릇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괴로움은 어떻게 보면 즐거움의 어머니가 된다. 이 락자에 대해서는 왜 제가 줄을 달았냐면은,
이 락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락하면 뭐 이제 여민동락, 즐겁다 할 때 이제 같이 즐겨야 된다는 즐거울 때 락이라고 읽지만은 음악 할 때는 이제 풍류, 음악 이런 거 할 때는 음악 할 때 이거를 쓰자 악을. 그리고 성, 뭐 악춘자나 뭐 할 때 그 중국에 성이 있어요. 이런 그때는 악으로 읽고. 여기 악정자로 제가 써놨네. 또 이게 즐기다라는 거 할 때는 또 왜 우리가 요산요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논어에 나오는 것 같은데, 산을 뭐 즐기고, 뭐, 불을 즐기고, 뭐, 산을 즐기는 사람은 뭐, 어질고,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한다, 물을 즐긴다. 뭐 해가지고, 그때는 요자로 쓰이죠. 뭐, 이외에 한자가 뭐 더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여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소서는 난감 중개요. 심경은 불의 독행이니라. 소선, 작은 배죠. 작은 배는 난감하다 할 때가 바로 난감 아닙니까? 중재, 무거울 중 실을 재. 무거운 거를 싣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작은 배에 큰 물건을 싣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작은 배에 그 뭐, 큰 뭐 대포 같은 걸 싣는다 그러면 뭐 당장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심경, 깊을 심자고 경은 이제 좁은 길 경, 자예요. 소로, 라를까 같은 그 길경자예요. 그래서 여기 뭐, 했는데 소로 좁은 길, 뭐 산길 같은데, 그 깊은 어떤 깊다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산길 같은데 이렇게 우거진 어떤 그런 그 작은 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땅하리 불의 마땅치 않다. 뭐예? 독행. 혼자 가기에는 마땅치 않다. 위험할 수밖에 없자. 깊숙한 데서 뭐 강도나 도둑을 만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또 뭐, 하다못해 호랑이라도 요새는 뭐 호랑이가 뭐 시가졌다고 하지만은 조선시대는 호랑이였던 그 근심이 적지 않았습니다. 뭐 실제로 그 궁에도 한번 뭐 그 실록에 보니까 들어왔다고 하는 뭐 기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어, 혼자 다니기에는 좀 어려운. 그리고 요즘도 마찬가지로 산행할 때도 좀 혼자 하면, 깊은 데서 혼자 하면은 뭐 그런 동물이나 또는 다른 해코지를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잘못 타서 뭐 다리를 좀 뭐 삐거나 부상을 입으면은 이거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죠. 그나마 이제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올 수는 있겠지만은 뭐 만약 핸드폰도 다 약이 닳았다. 연락할 방법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혼자 다니는 건 뭐 좋지 않다는 걸 잘 아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이제 마찬가지겠죠. 황금이 미식이요. 안락이 전 다니라. 황금. 황금이 귀함이 되지 않고 뭐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말을 하고자 해서는 거죠. 안락,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가치가 어, 값어치가 어, 돈보다 여기 뭐 어전이라고는 안 했지만 돈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고 그 어떤 편안함이 없고 그 즐겁지 않아 보세요.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맨날 아프고 뭐 이러면은 재미없죠. 그래서 건강이 사실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다음에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강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의 불의 요빈객이면 추래의 방지 소주인이니라. 제가의 집에 있을 적에 우리가 뭐 제가란 말은 어, 뭐 집에서 근무하는 거를 뭐 그러죠? 제가 근무라고 그러나요? 뭐 회사에 이제 요새 뭐 안 나가도 컴퓨터 같은 게 있으면 뭐 이제 집에 있으면 하는 일테면 집에 있음에 회의는 뭐 능히 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모인다는 것도 있지만 요는 이제 맞이하는 거죠. 빈객, 손빈 손객, 손님이죠. 집에 있으면서 이제 손님을 맞이한다. 이를테면 대접할 줄 모르면 출애, 거꾸로 하면 외출이죠. 밖에 나가는 것. 밖에 나감에 바야흐로 방자, 알 수 있다. 뭐를? 주인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적은 줄을 안다. 이제 다른 집에 가면은 이제 주인으로서 접대를 안 하고 이제 막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막상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남에게 접대를 잘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접대를 잘하면 사람들이 잘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집이 잘 되는가 보면 그 사람들 출입이 요새는 뭐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 뭐 소가족 대 핵가족 대여서 적으니까 밖에서 만나고 이런 일이 적습니다만 옛날 대가족 대여서는 왕래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도 어떤 잘 되는 집 같으면 사람들이 또 오고 가고 그래서 그 집의 인심 같은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손님 대접을 잘하면 주인 노릇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그 자기가 겪어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어디 갔더니 야 대접이 소홀하더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대접을 잘해야 되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가끔 그 어떤 분들 그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다소와 대소를 그 구분을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작다와 적다, 이 차이인데, 다소할 때는 많고 적음, 이럴 때 이 적을 숫자를 쓰고, 대소할 때는 크고 작음, 이거죠. 근데 작은 걸 말할 때 적다고 말하고, 에, 또는 또 뭐, 크고 작은 말할 때 이제 뭐, 어, 작다고, 하여튼 작다와 적음이 가끔 헷갈려 쓰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또 가끔 말하자면, 야, 이빨이었다 그러는데, 그 이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짐승에게나 쓰는 말이에요. 사람일 때는 그냥 이라고 하고, 또 뭐 한자어긴 하지만은 뭐 치아라든가, 좀 어른들, 하여튼 또 그런 말도 쓰게 됐었죠. 지금이야 뭐 치아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하여튼 이빨이라는 말은 뭐 국어사전 찾아보면 그게 아마 짐승들에게 쓰는 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대가리, 뭐 이제 욕할 때 뭐, 얘 대가리, 뭐 대갈박, 뭐 그런 말도 쓰는데 그 좋은 말은 아닌 거죠. 대가리가 뭐 못대가리라든가 이런 데는 뭐 짐승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지만 사람한테 뭐 머리라든가 뭐 이런 말을 사실 써야 되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소자가 나왔길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빈거 묘시 무상식이요. 에, 부주심산 유원친이니라. 가난할 빈, 거할 거, 거처할 거, 요는 시끄러울 요자죠. 저자시. 저자는 요즘 말하면 시장이죠. 시끄러운 시장에 거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시끄러운 시장에 거처하는데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인지 그 시끄러운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처하는데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하면은. 그럼 그만큼 이제 가난하면 대우를 못 받는 얘기죠. 거꾸로 부주, 그 부자인 사람이 이것도 거주할 때 주자죠. 심산, 그 깊은 어떤 심산 계곡에 그 거주하면은 어, 거주하려는 원친, 그 먼데 친척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먼데 친척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이면은 심산 계곡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이제 덕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돈을 꾸든 뭐 쌀을 꾸든. 근데 이제 가난하면은 이 시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고 이게 참 세상의 인심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염량세태라는 말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에, 염은 이제 더운 거죠. 불꽃 염자니까 양은 그 서늘할 양자니까 이제 춥고 그게 세상 세상의 어떤 그런 태도라고 할까 어떤 뭐 그런 걸 텐데 권세나 이길 때는 따르다가 먼저 거기 뭐 얻어먹을 거니까 갖고 이제 이렇게 따르다가 형편이 나빠지면 냉정하게 돌아서는 세상 인심을 비유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염량세태입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게 되면은 그 저작거리에서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게 되고 부자이면은 심상계곡에 있더라도 찾아오는 먼데 어떤 친척이 있게 된단 말이죠. 친구나 친척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또 뭐 사실 존재하는 얘기들이죠. 인해는 진종 빈처다니요. 세종은 편향 유전간이라. 인해는 사람의 의리는 치는 다 진짜 종은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빈처 가난한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가난한 곳 가난한 데로부터 어, 끊어지고 그 사람의 의리라고는 이게 가난하면 이제 서로 이제 잘 안 사게 되고, 물론 이제 의리인 사람은 그런 거 안 따지지만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정은 세상의 뭐 인정이랄까 실정은 곧, 문득 곧, 돈이 있는 집으로 향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뒤지는 집에, 뒤지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부하게 되기가 쉽죠. 그 돈 많고 권세가 강한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왠지 약해지고, 좀 이렇게 비굴하게 구는 경우가 많고, 뭐래도 좀 자기 하려면 잘 보여야 되니까, 아당을 하게 된 경우가 많고, 가난하면은 뭐 좀 무시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막 잘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지런히 해서 뭐 이렇게 좀 잘 살도록 하라는 뭐 또 다른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색 항이언정, 난색 비어행이니라. 차라리 영자, 이게 이제 우리가 편한 영, 안녕 할 때 이제 여기 편한 영인데, 차라리라고 할 때도 영자를 씁니다. 색, 이게 막을 색 또는 변방색, 우리가 세옹지만 할 때 이 세자를 쓰죠. 그래서 그때는 변방할 때는 세자를 읽고, 막기다 할 때는 이제 색자로 쓰고, 어, 그래서 차라리 무저항, 이건 밑저자죠. 밑이 없는 무저니까 밑이 없는 그 항아리는 차라리 그 막을 수 있을지언정 오히려 막을 수 있단 말이죠. 항아리 밑이 없으면 뭐 뭘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난 어렵다 뭐가 색비 색비하행 비가 뭡니까? 코비자죠. 코 아래 횡 가로 코 아래 가로로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코 아래 입이 가로로 찢어졌죠. 그래서 뭐 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막기는 어렵다. 이 사람들 입을 막긴 참 어렵죠. 입이 참 그게 힘들죠. 입 막기가. 그래서 뭐 입으로 좋은 말만 뭐 하면 모르겠지만 뭐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편인데 과공비례 지나친 공소는 또 예가 아니다고 하는 것처럼 적당해야지 그거 너무 좋은 말이라도 많이 하는 거는 오히려 거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차라리 어떤 그 밑빠진 독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여기는 항아리지만 독이나 마찬가지겠죠. 그 어떤 이 입은 막기가 어렵다. 사람들 막 마련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청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입이 귀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그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까 남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물론 저 같은 뭐 직업은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할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급적이면 좀 남의 말을 많이 듣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귀가 입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가 위냐? 입보다 귀가 위다.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다. 그 필요성이 잘 들어야 된다. 일단 경청, 기울일 경자에다 들을 청자죠. 귀 기울여 듣는. 저도 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두 번 얘기하려다 한 번은 좀 이렇게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알면은 실천할 수 있는데 더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정은 계위 군중손이라. 이게 군박하다는 얘기죠. 인정, 뭐 세상 인신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인정이라고 하는 건 다 군색한 가운데서 이제 소는 이렇게 성기다, 소원하게 된다,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우선 나 자체가 어떤 일정한 그 일거리, 맹자시라고는 항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좀 그걸 유지해야 적이지. 내가 맨날 그 군색하게 굴면은 어디 잘 에끼기 힘들죠.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은 그거를 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가에서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죠.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좀 못하는 점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큰 것도 많죠. 더군다나 AI가 이제 지금 대세화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할 일자리가 물론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게 더 많을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 사람들에게 그 반대급부로서의 어떤 에, 벌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그 AI에서 들어오는 어떤 소득을 기본소득 차원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는 속담이 있죠. 역시 형편이 넉넉해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너그럽게 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어떤 그 재산이라고 할까 어떤 거를 가져서 어떤 그 뭐 먹고 어떤 집을 가지고 사는 어떤 그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이런 정도만 되면은 뭐 아주 대만족까지 못해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이제 노력을 이제 스스로 해야 되겠죠. 사기, 사계월 교천 예묘엔 비주 불량이요. 군신 붕괴엔 비주 불의요. 후쟁 상하엔 비주 불권이라. 고로 주유 성패이 불가 범음진이라. 사기.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그 사마천, 스마첸, 사마천이 지은 책이 사기죠. 그래서 사기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전에도 뭐, 공자가 지은 춘추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도울이라고 하는, 뭐, 책도 있고, 뭐, 있었습니다만, 사실, 에, 중국 25사면 이제 사기부터 보통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청사구까지, 명사구 청사구까지 해서 뭐 25사, 24사, 뭐 신원사, 논일편 여러 가지 뭐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의 서술 또좀 표본이 되는 게 이제 사기였죠. 지금 뭐를 다뤄놨나요? 여기 이제 하면 한나라 사마천이 황제로부터 여기 황제는 우리가 뭐 진시황 뭐 하는 어, 당태종하는 그 황제가 아닙니다. 누를 황제죠. 뭐 전설상에 이제 삼왕오제할 때 황제입니다. 황제로부터 한나라 무제까지의 역대 왕조의 이제 사적을 기전체 그 왕들 황제에 대해서는 뭐 이를테면 뭐 고조 본기 이를테면 유방이 이제 고조 한 고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기를 쓰고 전이라고 하는 건 열전 뭐 이제 뭐 공자라든가 맹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전기 쓰면 이제 뭐 열전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기전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보면은 본기 12권, 세가 30권, 또는 뭐 열전 주지권. 그러니까 기전체 할 때는 여기 기와 여기 열전의 전을 따서 이제 기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연표 10권, 뭐 서 8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어, 그래서 이왕 이제 책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옛날 책들을 보면은 우리는 책 한 권 하면은 이제 만약에 조선왕조실록이 지금 정확히 몇 권인지 모르겠네. 47권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삼국사기가 지금 한 5권으로 되어 있다. 뭐 보통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섯 책이죠. 이를테면은 책 5개가 있을 땐 5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옛날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권이 한 책입니다. 어, 책 한 권 할 때 그게 책이 되는 거고, 이 책 속에 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권일, 권이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조항이 끝날 때 이렇게 묶어놓은 게 그게 권이에요. 그래서 권과 책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렇다고, 이건 먼저 옛날 혹시 책 보시면 그런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기왕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역사 기술서에 전통적으로 사기라고 하는 이제 기전체를 말씀을 드렸죠. 뭐, 황제나 이런 사람들 본기에 그 열전을 해서 이제 기전체라고 얘기를 했고 조선왕조실록 같으면 이제 세종실록 우리가 뭐 세종실록 몇 페이지 막 그러잖아요. 세종실록 몇 년, 몇 월, 며칠 물론 그때는 이제 뭐 가불병정에 뭐 그런 거로 씁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기식으로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년을 묶어서 세종실록 뭐 1년, 원년 또는 1년 2년, 뭐 해서 연으로 묶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편년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연려실 기술,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조선후기 실학자의, 그때는 이제 사건을 이렇게 이제, 에, 사건별로 이렇게 이제 해서 쓰는 게 있어요. 그걸 기사본말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전통 그 역사서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기에 말하기를 교천 예문, 교천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걸 이제 교제서라고 그래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라고. 묘는 이제 사당 묘자죠.
사당에 예를 한다는 건 역시 사당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나 사당에 제사를 지낼 적엔 비주불향이요. 본무 아니면 이제 비주, 술이 아니면 누릴 수가 없고, 이건 이제 흠양한다고 그럴까요? 뭘 때면 항상 술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어, 혼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엔 혼, 이를테면 정신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그 몸이죠. 몸은 땅에 묻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그 뭐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 켜서 혼을 불러오고, 그리고 이제 땅 같은 데, 그러니까 바닥에는 아래는 이제 그 술을 부어서 백을 불러온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 혼과 백이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마치 조상님이 거기 계신 듯이 여기는 게 이제 제사란 말이죠. 그래서 어, 술이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고 늘 수가 없고, 군신붕괴, 군신 임금과 신하 또는 부모 친구 사이에서는 비주불의, 그 술이 아니면 또 어떤 그 의 같은 거를 어떤 뭐 그 두텁게 한다든가, 우리가 이제 친해지려면은 같이 술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떻게 보면 말이 별로 어떤 사람은 술 한잔 들으면 또 말을 또 이렇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기분들이 좋아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뭐 평소에 안 하던 뭐 서로 얼싸안고 참 뭐 우리가 남이라고 하는 건 좀 별로 좋은 말로 쓰지 않지만 좀 이렇게 어떤 친밀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술이 그런 역할들을 하죠. 어떤 모임에 굉장히 어떤 이것 때문에 싸움도 하겠지만은 대체로 이제 어떤 재밌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투쟁 상황에 투쟁, 다툴쟁, 싸움이죠. 싸우고 나서 이제 그래도 서로 이제 화목하게 되는 데는 또 술이 아니면은 권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거 뭐 이런 가지고 싸워도 되겠냐? 우리 이제 앞으로 잘하자. 하면서 같이 이제 사와주라고 할까요? 뭐 어떤 그런 것도 술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유성패, 술에는 성패가 있다. 성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지는 거죠. 좋은 거죠. 패는 아까 이제 잠깐 예를 들었던 이제 싸울 수 있다는 얘기. 좀 술 먹고 주정을 해서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 범음주니라. 범은 좀 멋대로 마시는, 좀 많이 마시는 어떤 그런 거로 될 수 있어요. 제가 범을 뭐라고 그러나 볼까요? 떠다니다라는 의미의 이제 범자 되고, 마음 내키는 데다 함부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마음 내키려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함부로 마시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마시면은 이게 이제 좋은 게 되지만은 너무 많이 마시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 함부로 그렇게 마셔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술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한 두 개 정도를 일단 가져봤어요. 뭐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상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한 두 개. 논어에 보면은 이제 공자의 술습관, 공자의 주법이라고 제가 썼는데 유주무량 불급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술에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데는 양이 없고, 우리가, 야, 너 술 주량이 어떻게 돼? 그러죠? 그러니까 공자 같은 경우는 주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불급난, 어지러운 데는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되 기분 좋으면은 뭐 평소에 한두 잔 마시다가도 기분 좋으면 조금 더 마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불급난, 어지러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적당한 순간에 이를테면 이제 그만 마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술을 가장 잘 마시는 사람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주 공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 언어 습관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잘 마신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어떻게 잘 마시는 겁니까? 술을 마셔서 구조망태가 돼가지고 뭐 막 행태를 부리고 그런 잘못 마시는 거죠.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은 바로 공자처럼 적당히 마시는 거, 기분 좋게 마시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만, 전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어, 저도 이렇게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고, 저는 원래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병으로들 이제, 에, 우한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술을 안 마시는 쪽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잘하니까 또 이게 현진건에 술 권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안 마실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안 마시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좀 적게 마시고,
약간 조절하는 듯이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바로 공자가 하나의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습관인 것 같아. 친구들에게도 술을 아주 많이 마시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은 나중에 좀 적게 마시려고 해. 야, 너 평소와 달리 왜 이래? 이래가 또 더 마시게 되고, 또 술이 술을 마시게 되고, 나중에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데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역시 돈도 사람이 만들고 인본주의가 되는 것처럼 술도 사람이 만들으니까 기분 좋을 정도로 마셔야 되지. 이것이 싸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되면 안 되겠죠. 윤회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연도를 보세요. 1380년, 1446년. 이 세종 때의 인물입니다. 세종 때 아마 대제까지 지낼 정도 상당히 높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분이 평소에 그 술을 많이 마시는데 그 세종대왕이 보기에 젊은 사람이 이제 너무 술을 잘 마시니까 아깝단 말이죠. 나라의 인재인데 저러다가 그 일찍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엄명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세 잔까지만 마셔라 뭐 하는 식으로 이제 명을 내렸죠. 그게 임금의 명을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세 잔을 마시는데 그래도 보면 여전히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잔을 어떻게 두드렸는지 뭐 옛날 잔은 또 좀 이렇게 하는 그걸 두드려가지고 늘려가지고 결국은 세 잔 술이지만 뭐 다섯 잔 술, 여섯 잔 술 되도록 이렇게 뭐 하는데 결국은 그 술 때문에 50 몇 살인가 돌아갔죠. 하긴 그때 나이는 그 작은 나이는 아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술 때문에 좀 더 사실 수 있는 분이 돌아가는 아까운 뭐 이런 거 있는데 술에 그 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마시는 사람 같은 경우 봐도 또 나이 먹으면 또 그게 견디지 못하고 결국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술뿐 아니라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기호품이라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적당히 이왕 그 술을 마시더라도 공자처럼 마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어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뭐 술 얘기하다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예, 적당히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